자, 지금부터 우리가 세법 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세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 과정을 충분히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 세법 문제 풀이를 좀 가급적 이렇게 많이 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 공부해야 될 이야기 중에서 한 60% 정도는 우리가 이론 공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40% 정도는 그러니까 이론 공부만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론 공부도 하셔야 되고 문제 풀이 경험을 쌓으셔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한 4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 세법은 문제 풀이 경험을 많이 쌓았을 때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이론 공부만 가지고는 어떤 원하는 점수를 100% 얻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면 자, 이론 공부가 한 50% 내지 60% 정도 이렇게 어떤 완성이 됐다면 나머지는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어떤 실력을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문제집 14페이지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이 과정은 우리가 교재 문제집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론 강의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먼저 강의를 했었는데 요 문제풀이 과정은 교재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 그다음에 지방세, 국세 요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은 조세 총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국세인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순서대로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조세 총론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집 1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14페이지 조세 총론 관련 문제로서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읽어볼게요. 자, 문제집 14페이지 자, 1번 우리가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기억, 조세란 공법상 단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조세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시험 문제의 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조세가 뭔지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조세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경제적 부담으로서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지 1번 문제의 기억지문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건 공과금이지요. 자, 그래서 그 기억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라는 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지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납세 의무자의 납세 편의와 가세의 실질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물납제도도 인정되고 있다. 그 다음에 D끝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 납부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그러면 거기 니은 D끝에서 읽어본 이야기를 자, 시마노트 자, 몇 페이지를 좀 가시냐면은 우리가 시마노트 23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을 할 때는 시마노트 그러니까 요약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약집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옆에 펴놓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시마노트 23페이지 가시면 이 조세 부가징수 관련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자, 시마노트 그러니까 요약집 23페이지 조세 부가징수 관련 내용에서 해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마노트 23페이지 조세 부가징수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첫 번째 징수 방법을 잡으셔야 되고 두 번째 납부 기간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푼납 물납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가산금을 잡으셔야 되고
다섯 번째, 납세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세 부가징수 관련 내용에서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조세 부가징수 관련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징수 방법, 납부 기간, 분납, 물납, 가산세, 가산금, 납세지 이런 것들이 부가징수가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시마노트 23페이지. 자, 조세를 부가징수하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누집니다. 첫 번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퉁쳐가지고 취득 관련 조세와 양도 관련 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보통 징수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 징수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납, 물납과 관련해 가지고 분납 또는 물납이 가능한 조세의 종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분납 또는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크게 6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우리가 물납 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문제집 14페이지 1번 문제의 니은 지문. 우리가 납세 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니은 지문 맞고요. 그 다음에 뒤끝 틀렸지요. 어디가 틀렸냐면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누구 때문에 틀렸냐면은 우리가 거기 보시면 거기 상속세, 우리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틀렸지요. 우리가 이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하는 게 아니고 보통징수, 다른 말로 부가가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뒤끝 지문에 보시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납부에 의하여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래서 거기 뒤끝 지문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징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자, 뒤끝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보통징수란 가세건자가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말하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자, 어디 물어보는 거냐면은 가산세, 가산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 시마노트 16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마노트 16페이지에서 우리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우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배우셨고, 우리가 보통 징수되는 조세,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료의 성격으로서 가산금을 부과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이 가산세고,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조세, 말 바꾸면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은 가산금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 1번 문제의 리얼 지문은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은 뭐냐고 물었으니까 가산세가 아니고 가산금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리얼 지문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게
가산세지.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건 가산세가 아니고 가산금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틀린 것으로만 묶인 것은 기역, 띠끌, 리을이니까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중복되는 문제는 직접 풀어보십시오. 2번, 3번, 4번은 중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푸시고,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집 16페이지 5번 문제. 우리가 가산세 및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5번의 기억.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자, 기억 지문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가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를 하기 위하여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게 가산세입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주의하셔야 될 거, 가산세에 가산금을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산세와 가산금은 부과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에 가산금을 포함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거기 기억 지문에 가산금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억, 그 가산금을 포함한다, 그 말 때문에 기억 지문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우리가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총 합계는 75%이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D끝, 체납된 국세가 30만원, 지방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을, 체납된 국세의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는 않지만 일반 가산금을 징수할 수는 있다. 자, 니은, 띠끌, 리을이 같은 이야기인데, 자, 요거는 이제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은, 자, 시마노트 17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마노트 17페이지에서 가산금을 배우셨고, 우리가 이제 가산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이 있었고 중가산금이 있었고, 자, 일반 가산금은 언제 몇 프로 부과됩니까?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일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지방세 모두 3% 부과되지요. 그 다음에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체납을 할 때마다 중가산금을 1.2%를 부과하는데, 그러니까 1개월 체납을 할 때마다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중가산금을 1.2%를 부과하게 되는데, 중가산금은 무제한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고 몇 개월? 최고 6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납 국세가 얼마? 그러니까 미납 국세가 100만원, 미납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때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지, 미납 국세가 100만원, 미납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있어도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우리가 시마노트 17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문제집 16페이지, 자, 5번 문제의 니은 지문, 우리가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총 합계는 75%이다. 자, 따져봐봐요. 우리가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최초 일반 가산금이 3%가 부과될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료의 성격으로서 일반 가산금이 3%가 부과될 것이고, 납부 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중가산금을 1.2%씩 부과하는데 최고 6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냐면은 일반 가산금 3%, 중가산금이 1개월 경과될 때마다 1.2%씩 해가지고 최고 60개월을 부과되니까 중가산금은 최고 얼마입니까? 72% 아닙니까? 그래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5%이다. 맞네요. 자, 그래서 5번 문제에 니은 지문 맞고, 그 다음에 뒤끝 지문 틀렸지요. 국세가 100만 원이고 지방세가 3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뒤끝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 자, 요거요. 우리가 미납 국세가 100만 원, 미납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일 때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지, 국세가 100만 원,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있어도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데, 그럼 이때 국세가 100만 원,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할 때 납세 고지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납세 고지서별 세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하나의 고지서에 여러 세목이 고지되는 경우는 세목별 세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 시마노트 요게 몇 페이지 보시면 있냐면은 18페이지 보시면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좀 페이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그 시마노트 18페이지 그 첫째 줄 보시면 정리가 돼 있는데, 자, 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법에서 금액 기준을 판단을 할 때, 세법에서 금액 기준을 판단할 때 우리가 뭐 국세가 100만 원,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금액 기준을 판단할 때, 아니면 우리가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이 가능한데, 이때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1,000만 원 이하인지 금액 기준을 판단할 때 납세 고지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납세 고지서별 세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하나의 고지서에 여러 세금이 한꺼번에 고지되는 경우에는 세목별 세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의 리얼, 우리가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는 않고 일반 가산금 3%만 부과한다. 맞네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올바른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은 니은 리얼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 뭐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가산금이나 가산세를 판단하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다르고, 가산금, 중가산금이 몇 프로 부과되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가시냐면은, 자, 문제집 18페이지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8페이지 9번 문제, 우리가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시면 우리가 갑씨는 2014년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15년도 확정신고 기간 내에 5천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 갑씨가 부담해야 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했는데 7천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8월 31일에 납세 고지서를 할 경우 갑이 부담하여야 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얼마인가? 자, 요거는 우리가 시마노트 17페이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우리가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지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한 경우에 신고 불승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시마노트 17페이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20%, 40%, 10%, 40%가 부과되지요. 그러니까 신고 불승실 가산세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차등 가세된다는 걸 시간의 여유가 되면 참고로 봐두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소,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불승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우리가 이제 납부 불승실 가산세가 얼마 부과됩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불승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얼마 부과되냐면은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했다면 미납세액이 될 것이고, 신고 납부하였으나 가소 신고 납부를 했다면 가소 신고 납부 세액에 대하여 미납일수 하루당, 그러니까 미납일수 하루당 납부 불승실 가산세가 10,000분의 3이 부과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9번 문제는, 자, 거기 문제집 18페이지 9번 문제는 우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게 아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였으나 가소 신고 납부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5천만 원을 신고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7천만 원으로 세액이 확정이 되었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한 겁니까? 2천만 원 가소 신고 납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소 신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부 불승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고, 납부 불승실 가산세는 자 얼마 부과되냐면은 가소 신고 납부세액 2천만 원에 대하여 미납일수 하루당 10,000분의 3을 부과하는데, 거기 봅시다. 8월 31일 날 납세 고지를 한다 그랬으니까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까?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미납일수 하루당 10,000분의 3의 납부 불승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납일수가 며칠인지를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은 소득이 발생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월 1일에서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5천만 원을 확정 신고 납부를 했는데, 우리가 그 세무서에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7천만 원이 확정이 되었고, 그럼 이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그 세무서에서 8월 31일 날, 그러니까 8월 31일 날 고지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5월 31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8월 30일까지 경과된 날수가 며칠인지를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문제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자, 그러면 봐봐요. 5월 30일까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야 될 세액이 7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을 납부를 하고 가소 납부한 금액이 그러면 2천만 원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조건에 의하면 이제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결정하여 5월 30일까지 자진 납부한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세무서에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7천만 원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2천만 원을 가소신고 납부를 한 거고 2천만 원을 가소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납일수 하루당 만분의 3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납일수가 며칠인지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5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천만 원을 가소신고 납부를 했고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8월 31일 날 고지를 하게 되면 5월 31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총 미납된 일수는 92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봅시다. 6, 7, 8이니까 우리가 총 92일이 미납이 됐거든요. 그러면 미납일수 하루당 만분의 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총 미납일수가 92일이지요. 그래서 자 봐봐요. 가소 신고 납부세액 2천만 원에다가 우리가 하루당 만분의 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총 92일이 미납되었으니까 우리가 만분의 3 곱하기 92일 하시면 요게 이제 얼마 나오냐면은 55만 2천 원 나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 뭐 시험 문제에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 문제가 실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계산 문제로서 물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계산까지 될 수 있다면 뭐 올해 안전하게 합격을 하시는 거고 뭐 계산 문제로서 출제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 개념만 이 뭐 계산 왜 55만 2천 원이 나오는지 100%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무리해서 계산 문제까지 도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어떤 그 이론적 기준만 정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신고하거나 가소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차등가세된다라는 거. 시마노트 17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소신고 납부를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납일수 하루당 만분의 3, 하루당 0.03% 부과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계산 과정 이해되시면 계산 과정까지 욕심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은 문제집 자 22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22페이지 14번 문제. 이 2차 납세 의무 관련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한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2페이지 14번이 23회 기출문제인데 이 2차 납세 의무를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한 적은 겨우 한 번밖에 없고 그래서 이 14번 23회 기출문제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일회성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다시 나오지 않는 일회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 14번 문제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게 봐봐요. 이 중개사 공부는 공부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크게 봤을 때 6개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 과목들마다 어떤 그 공부해야 될 범위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회성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뭐 굳이 무리해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이야기 80%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만 답을 찾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버리는 것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100% 다 보려고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출제 가능성 희박한 것들 가감히 버리시고 주로 나오는 것들 최근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던 것들 이 80%에 올인을 하셔야 되지 20%는 가감하게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문제집 22페이지 14번 23의 기출문제는 2차 납세 의무는 일회성 문제의 성격이 가깝기 때문에 가감하게 마음을 비우십시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이 납세 의무 관련 문제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 관련 문제로서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점 관련 문제를 보셔야 되고, 납세 의무 확정 시점 관련 문제를 보셔야 되고, 납세 의무 소멸 사유 관련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자, 거기 문제집 22페이지 16번 문제는 납세 의무 성립 시점 관련 문제입니다. 자, 심화노트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심화노트 21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집 22페이지 16번 문제 일단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기억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자, 우리가 심화노트 21페이지에서 우리가 소득세 양도소득세처럼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간을 두고 있는 조세들은 소득세의 우리가 말이 꼬였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소득세 양도소득세처럼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간을 두고 있는 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가세 기간 종료일, 말 바꾸면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가세 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을 개인 단위별로 합산하여 가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합산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가세 기간이 끝나야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소득이 발생되는 때가 아니고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16번의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농어촌특별세는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농어촌특별세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고, 자, 부동산 관련 조세 하나여 설명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부가징수를 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부과하는 부가세 아닙니까? 우리가 농어촌특별세는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부과하여 부과하는 부가세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빈대 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퉁쳐서 본 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해요. 자, 그런데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에 있는 농어촌특별세가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라면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인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 맞아요. 그런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노후촌특별세라면은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지요. 그래서 거기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끝 재산세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 맞지요. 우리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본조세 말 바꾸면 가세 표준이 되는 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리얼 맞고 그 다음에 미음 맞지요. 우리가 수시 부가에 의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수시 부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16번 문제 옳은 것은 뒷글 리얼 미음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 19번 문제. 우리가 다음 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제일 먼저 기억.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세 가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니은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자, 시마노트 21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고 등록 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맞고 그 다음에 D끝 양도소득세 갈로 열고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틀렸지요. 자, 봐봐요. 양도소득세는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게 원칙이고 요게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자, 그래서 D끝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 조금 전에 16번 문제에서 보셨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본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지요. 그래서 리얼 맞고 그 다음에 미음 가산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 요건 이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 가산세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본조세에 가산을 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가산할 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취득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미납세액 또는 가소납부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를 하지요. 그럼 이때 이제 돈을 좀 넣어봅시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될 세액이 1,000만 원인데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산세가 180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180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은 취득세에다가 가산을 해가지고 취득세 1,180만 원을 보통 징수합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에다가 가산을 해가지고 취득세 1,180만 원을 보통 징수해요. 그래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 가산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 가산되기 때문에 취득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취득세 가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다시 갈게요. 제가 말을 놓쳤습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 가산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가산되는 조세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합니다. 왜? 취득세 가산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가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가 아니고 가산할 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19번 문제에 미음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그 기역, 니은, 리을이 맞으니까 맞는 것은 3개.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가세표준과 세액을 가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만 묶인 것은? 자, 일단 20번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심화노트 22페이지에서 우리가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가 징수하느냐, 부가 가세 제도에 의하여 부가 징수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될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확정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부과 방법부터 구분하시라 그랬지요.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우리가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처럼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가 징수되는 조세들은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결정하여 스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납부해야 될 세액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때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이제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가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하고 부가가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들은 가세건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가세건자가 결정하는 때에 납부해야 될 세액이 확정이 되지요. 자, 그러면 20번 문제에서 우리가 가세표준과 세액을 가세관청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그랬으니까 이거 아닙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은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들입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6페이지 23번 문제. 자,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3번 문제의 5번. 우리가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틀렸지요. 우리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가세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실세는 가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시마노트 21페이지 가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는 부가가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가세건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3번 문제의 5번 성립 시점도 틀렸고 확정 시점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등록 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우리가 확정 시점이 나오면 부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부과 방법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등록 면허세는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지요. 근데 거기 4번 지문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틀렸지요. 우리가 상속세는 부가가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가세건자가 결정하는 때. 그 다음에 2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틀렸지요. 우리가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고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요.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납세 의무 관련 문제까지 보셨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28